떼약볕이 내려쬐는 어느 여름날 강원도 산간의 성지여자고등학교 운동장은 마치 불판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매미 소리가 전장을 울리듯 요란했고 텅 빈 복도 끝에서는 노후한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덜컹거렸다. 햇살은 학교 건물의 창문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 바닥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그 속을 걷는 소녀 하나가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정다운 고2. 어릴 적부터 조용한 아이로 불리던 그녀는 언제나 책을 끼고 다니며 남의 일에 잘 끼지 않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그저 지나치지 못했다. 늘 그렇듯 시끄럽던 학교의 점심시간 대우는 우연히 한 장면을 목격했다. 교내 보건실 앞에서 고3 선배들이 한 남학생을 질질 끌고 나오는 모습이었다. 그 소녀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몸집은 왜소했고 옷은 군데군데 물기로 얼룩져 있었다. 손에는 낡은 걸레가 쥐어져 있었고 조용히 따라 나오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인상을 찌푸린 대은의 눈앞에서 선배 중 한 명 차에 서연이 비웃듯 말했다. 2층 바닥이나 제대로 닦아. 곧 교육청에서 사람 오신다고. 서연은 학교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다. 성적도 좋고 집안도 빵빵하다고 소문이 자자했지만 그 눈빛은 언제나 찬바람이 지나간 듯 싸늘했고 말투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듯했다. 서연의 뒤에는 체육부 소속인 고3 남학생 둘이 서 있었다. 뭔가 잘못된 권력감이 그들의 어깨를 부풀게 하고 있었다. 대우는 그날따라 평소와는 달랐다. 그녀는 조용히 걸음을 옮겨 서연과 그 무리 앞에 섰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손을 들어 그 소년의 앞을 가로막았다. 손에는 접어둔 수학 참고서가 들려 있었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그 모습은 마치 거센 바람 앞에 꿋꿋이 선 한 그루의 나무 같았다. 서연이 비웃으며 말했다. 헐 뭐야 이젠 후배들이 정의의 사도라도 된 거야. 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 소년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마치 괜찮아 이젠 내 편이 있어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소리를 죽인 몇몇 학생들이 조용히 핸드폰을 들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어떤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연은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그 뒤를 따라가던 친구들도 억지로 웃음을 흘리며 물러났다. 남겨진 것은 그저 덩그러니 서 있는 대은과 그 소년 그리고 아직 손에서 떨어뜨리지 못한 낡은 걸레 하나였다. 대은이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 소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마워요. 전 윤하진이에요. 그 이름 하진은 마치 바람처럼 가볍고 물결처럼 아픈 이름이었다. 해가 기울어가던 그날 저녁 마을 어귀의 작은 집 안. 연기가 자욱한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낡은 나무 창문 사이로는 논밭에서 불어온 흙냄새 가득한 바람이 흘러들었다. 정대우는 나무 식탁 앞에 앉아 말없이 쌀밥을 떠먹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멍하니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을 향해 있었고 숟가락은 이미 식어버린 찌개에 닿고 나서도 움직이지 않았다. 식탁 건너편에 앉은 건 그녀의 외할아버지 정병식 옹. 7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말은 적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대운의 눈빛을 슬쩍 보며 찬물을 한 모금 넘겼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나 보구나. 그 말에 대운은 잠시 침묵하다 낮에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보건실 앞에서 마주한 하진 선배들과의 대치, 그리고 그 아이의 떨리는 고마워요 한마디. 말끝이 떨어지자 방 안에는 오직 찌개 끓는 소리만이 남았다. 병식옹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운아 사람은 말이지? 옳은 일을 해도 손해를 보는 때가 있어. 그럴 땐 더더욱 잘 생각해야 해. 네가 싸워야 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벽인지를. 그 말에 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에는 확고한 빛이 스쳐갔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그냥 넘기지 않는 아이였다. 초등학교 때 반 친구가 따돌림을 당할 때도 대우는 선생님에게 말하고 대신 미움을 샀다. 중학교 땐 한 친구가 도시락을 뒤엎자 말없이 그 아이 옆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그런 기억들이 대운을 대운답게 만들었다. 밥을 마치고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펼쳐진 교과서와
아직 손도 대지 않은 문제집. 하지만 오늘은 어떤 공식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노트를 꺼내 한 줄을 또박또박 써 내려갔다.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그 아이는 끝내 혼자가 될 테니까. 책상을 박차고 일어선 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골목 끝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전봇대 밑에는 늘 마중 나오는 할머니의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그날 밤 대우는 평소보다 더 단단하게 이를 악물고 잠에 들었다. 바람은 창틈을 비집고 들어와 그녀의 다이어리 한 귀퉁이를 살짝 넘겼다. 한 페이지 위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다짐이 남겨져 있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을 거야.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무서워도 다음날 학교는 여느 날처럼 분주했다. 하지만 정다운의 마음속은 어제와 달랐다. 교복 셔츠 깃은 여전히 잘 다려져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의에 찬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복되는 학생들의 발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지만 2층 학생 지도실 앞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 문 앞에 앉아있던 대우는 마치 숨을 참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침착해 보였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학생지도 담당 교사 문혜진 선생님이 대운을 불렀다. 항상 차분한 말투에 안경을 걸치고 입가에 억지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정다운 학생, 네가 어떤 아이인지 선생님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학교의 질서라는 게 있단다. 그 말은 얼핏 온화하게 들렸지만 대우는 그 뒤에 숨겨진 메시지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선생님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았다. 학생들 사이의 갈등은 교사와 상담 후 조율해야 해. 네가 그렇게 끼어들면 오히려 오해를 샀거나 혼란을 불러올 수 있지 않겠니? 대우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전 그 아이가 윤하진 학생이 사람들 앞에서 끌려나가고 명백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봤어요.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문 선생님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는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학생은 평범한 학생이 아니야. 그 한마디에 대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뜻인가요? 그 아이 하진이 특별한 배경이 있어. 어른들의 사정이 얽힌 아이란다. 그러니 너도 너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행동했으면 좋겠어. 말은 부드러웠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더 깊이 엮이지 마라. 대우는 교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햇살은 창문을 뚫고 들어와 복도 바닥에 얼룩진 빗무리를 만들었고 벽에 붙은 게시물들은 하나같이 학생 중심 평등한 학교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 말은 마치 낡은 포스터처럼 바래 보였다. 그 순간 그녀는 복도 끝에서 하진을 보았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는 손에 달아해진 청소도구를 들고 있었고 교실 입구에서 다시 홀로 바닥을 닦고 있었다. 대우는 아무 말 없이 걸어가 그의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놀란 하진이 고개를 들었지만 대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혼자 하지 마. 함께해. 그 말에 하진의 눈이 커졌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함께 걸레질을 했다. 복도는 조용했고 바닥은 조금씩 깨끗해졌지만 그들 사이에는 말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정대우는 수업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동네 문방구 앞에서 뜻밖의 장면을 보았다. 윤하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앞에는 쓰레기 봉투 하나가 터져 내용물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낡은 백팩은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팔꿈치엔 스친 듯한 찰과상이 벌겋게 번져 있었다. 하진아 대운이 달려갔다. 그 순간 하진은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보다 깊이 남은 건 익숙함이었다. 마치 이런 일쯤은 처음이 아닌 듯 놀람보다 체념이 먼저였다. 대우는 말없이 봉투를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순간 하진의 눈동자엔 미묘한 파동이 일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전 괜찮아요. 대우는 그 말에 걸레를 짜듯 목소리를 짜내 대답했다. 괜찮지 않아. 그리고 네가 괜찮다고 말하는 게 제일 안 괜찮은 거야. 둘은 문방구 앞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저녁 햇살이 기울며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누군지 다들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더 괴롭히는 거지. 하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 아빠는 강도윤입니다. 강도윤 도지사. 그 이름은 전국 뉴스에도 자주 오르내리는 권력자의 이름이었다. 대우는 눈이 커졌지만 곧 이내 침착해졌다. 그래서 다들 널 더 불편해하고 넌 더 숨으려고 했구나. 하진은 고개를 숙이며 나직이 말했다. 아빠가 말했어요. 내 이름 드러내면 학교가 시끄러워질 거라고. 그냥 조용히 다니라고.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대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렇게 함께 앉은 시간은 아주 길고도 짧게 흘렀다. 그날 밤 대우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탁자 위에 앉아있던 외할아버지 정병식 옹에게 다시 이야기를 꺼냈다. 어두운 방 안에 놓인 할아버지의 얼굴은 조용한 등불 아래 깊은 주름을 타고 빛을 받았다. 그 아이 그냥 지켜볼 수 없어요. 제가 나서야 할 것 같아요. 병식옹은 딸깍 소리내며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들었다. 오래된 약초 담배는 불이 붙자마자 부드러운 연기를 흘려내며 그윽한 냄새를 풍겼다. 세상이 그렇다. 힘있는 놈들은 자식까지 숨기며 살아가고 힘없는 사람들은 목소리 한번 내기 어려운 거지. 하지만 대운이 숨을 죽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네오처럼 이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놈들이 있는 게 세상이 덜 무서운 이유다. 그 말은 칭찬도 조언도 아니었지만 대운은 마음 한구석이 뜨겁게 타오르는 걸 느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일기장 한 구석에 또 하나의 문장을 남겼다. 내가 싸우는 건 하진이 때문이 아니야. 내 안에 무시할 수 없는 마음 때문이야. 다음날 성지여고의 교문 앞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하교 시간 무렵 언제나 시끌벅적한 복대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아이들의 속삭임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워졌다. 게시판 뒤편 벽면과 기둥, 심지어 화장실 문까지. 정다운의 얼굴이 인쇄된 A 서우용지가 무작위로 붙어 있었다. 쓸데없이 정의로운 척하는 아이 조심하세요. 굵고 붉은 글씨는 마치 경고문처럼 보는 이들의 시선을 찔러댔다. 그 종이들을 본 대우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았고 그날따라 교실 안 공기도 숨막히게 느껴졌다. 책상에 앉아 가방을 꺼내려는 순간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손에 쪽지를 쥐어주고 사라졌다. 계속 이러다간 너만 다쳐. 센터의 소녀. 대우는 그 쪽지를 천천히 구겼다. 그것은 협박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의 전염이었다. 누군가는 진심으로 걱정했을지도 모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공포를 대운에게 전가하고 싶었을 것이다. 방과 후 하진을 찾기 위해 운동장 뒤편으로 향한 대운은 거기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하진은 체육 창고 옆 쓰레기 더미 근처에 서 있었다. 그의 몸은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무언가 끈적한 액체로 흠뻑 젖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근처엔 낡은 국물통이 엎어져 있었고 발치에는 깔끔하게 개어있던 교복 상의가 흙과 함께 뭉개져 있었다. 대우는 달려가며 외쳤다. 하진아.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떨고 있었다. 잠시 뒤 대우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의 얼굴을 닦았다. 손은 떨렸고 눈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멀찍이서 지켜보던 체육 선생님이 다가왔지만 무심하게 말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집에 가. 이런 건 학생들끼리 해결해. 그 말은 학교가 이 사태를 얼마나 방관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그날 밤 대우는 결심했다. 더는 말만 하지 않겠다고. 그녀는 책상 위에 노트북을 올려두고 USB를 꽂았다. 며칠 전부터 조금씩 모아온 사진 영상, 그리고 친구들이 슬쩍 전해준 증언. 그 모든 것을 하나의 파일로 정리했다. 이름은 단순히 이렇게 붙였다. 조용한 전쟁, 그리고 첫 번째 목소리. 그 파일을 저장한 USB를 꾹 쥐고 대우는 눈을 감았다. 내일이 오면 더 많은 벽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예감과 함께 다음날 아침 정대우는 교복 셔츠 안에 작은 USB 하나를 숨긴 채 교문을 들어섰다. 태양은 평소보다 일찍 얼굴을 내밀었고 학교 전체가 유난히 밝아 보였다. 그러나 대운의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1교시가 시작되기 전 그녀는 컴퓨터실 담당 선생님께 조용히 다가갔다. 선생님, 지난번 과제 제출건으로 파일을 올려야 하는데 잠깐만 컴퓨터실 쓸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우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USB를 꽂고 저장된 영상 파일을 학생회 공지 게시판에 업로드했다. 제목은 짧고 강렬했다. 당신이 외면했던 그 장면들 지금 확인해주세요. 영상은 3분 남짓. 체육창고 옆에서 국물이 쏟아지던 순간 복도에서 누군가 조롱하듯 웃으며 떠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엔 대운과 하진이 함께 걸레를 짜며 바닥을 닦던 영상으로 끝났다. 게시물이 올라간 지 10분도 차이 되지 않아 교내 온라인 포럼은 불이 붙었다. 이게 진짜야. 저건 너무했다. 윤하진 그 학생 저렇게 당하고 있었던 거야. 교실 곳곳에서 속삭임이 번졌다. 게시판이 리프레시 될 때마다 댓글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일부 학생들은 영상을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불과 1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강원도청 공식 계정과 기자 몇몇 명이 성지고 사태라는 이름으로 이 사안에 주목하고 있다는 알림이 떴다. 그부들은 하나둘 대운에게 시선을 돌렸다. 어떤 아이는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예전에 비슷한 일 당했었어. 아무도 안 믿어줬지. 대운은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교내 방송이 울렸다. 전교생은 급히 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강당 안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마이크 앞에 선 교감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말투로 입을 열었다. 최근 학교 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여러분이 많이 놀라고 실망했을 겁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말은 대부분 책임을 회피하려는 뉘앙스였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다. 몇몇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을 던졌고 마침내 누군가 손을 들고 단상 앞으로 나왔다. 윤하진. 흰 셔츠는 구김 하나 없이 다려져 있었고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더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그동안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여전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건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정적, 그리고 그 속에 번지는 감정. 하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는 말해야 했고 저는 그것이 제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다은 선배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도 계속 침묵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대우는 무대 아래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진 않았다. 지금은 울 시간이 아니었다. 학교 강당에서의 발언 이후 분위기는 급속히 바뀌었다. 교사들조차 평소와 달리 조용히 학생들을 지켜보았고 일부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학생들의 눈빛을 피했다. 다음날 아침 정대우는 등교하자마자 교문 앞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기자교육청 관계자 보호자까지. 성지고는 순식간에 언론의 중심에 섰다. 지방 명문고 권력자 자녀 괴롭힘 묵인 파문. 학생이 올린 3분 영상 전국을 울렸다. 교육계의 침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뉴스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졌고 SNS에는 성지고 사건 단판과 정대운을 지지합니다. 저 침묵이 공범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를 찍었다. 대운의 부모님은 처음엔 놀라고 걱정했지만 딸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오전 10시 교육청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이 학교에 도착했다. 정다은 학생 잠시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마주 앉았다. 조사관은 정중했지만 표정은 무거웠다. 영상의 출처 사건의 경위, 학교 측 대응까지 꼼꼼히 물었다. 대우는 진실만을 말했다. 한 단어도 더하지 않고 한 단어도 덜어내지 않고. 같은 시각 윤하진도 다른 방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내 차분해졌다. 그가 건넨 말은 분명하고 단단했다. 저는 학교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제가 누군지 드러나는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 끝난 뒤 조사관은 펜을 놓고 조용히 물었다. 부친께는 이 사실을 전했나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오늘 이 자리에 기자 없이 와 계십니다. 그 순간 밖에서 들려오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 아들아 수고했다. 회의실 문 너머 하진의 아버지 강도윤 도지사가 서 있었다. 수십 명의 시선을 뒤로 한 채 그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그 어떤 정치적 수사도 없었고 사과문도 없었다. 오직 한 아버지의 늦었지만 진심 어린 지지. 같은 날 오후 학교 방송실에서 교장 선생님은 사직서를 공식 발표했다.
저는 이번 일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성지고의 특별 감사를 명령하고 학교 내 학생 인권위원회 설립을 의무화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방송실에서 정다운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이 일은 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침묵을 멈추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조용한 희생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방송이 끝난 후 운동장 곳곳에서 박수가 울려 퍼졌다.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긴 박수였다. 서로의 등을 두드리고 조심스레 눈을 마주치는 학생들. 침묵은 금이 아니라 족쇄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꽃샘 추위가 지나고 교정에는 진달래 대신 노란 개나리가 먼저 피었다. 성지구의 풍경은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분명히 바뀌고 있었다. 운동장 뒤편 오래된 철제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 정다은과 윤하진. 말없이 마시는 두유 하나 바람에 살짝 흩날리는 대운의 머리카락. 하진은 작게 웃었다. 처음 여기 앉았을 때 나 혼자였는데. 대운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지금은 둘이잖아. 그리고 언젠간 셋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지. 그 말에 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방 안엔 그가 새로 그린 그림책 원고가 있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누가 먼저 말했나요? 그 책에는 대운과 하진을 닮은 캐릭터가 등장했다. 한 명은 손에 마이크를 쥐고 있었고 한 명은 책을 들고 있었다. 그 뒤엔 점점 더 많은 인물들이 줄지어 걷고 있었다. 표정은 모두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고개를 들고 앞을 보고 있었다. 같은 시간 학교 도서관 한켠엔 새로 생긴 학생 인권 코너가 설치됐다. 작지만 정갈한 공간, 그 안에는 익명의 이야기를 적을 수 있는 엽서함이 놓여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지금이라도. 고마워요. 누군가 말해줘서. 엽서는 매일 늘어났다. 그리고 그날 낡은 책상 한쪽에 앉은 이채훈 과거에 대운을 가장 심하게 조롱했던 3학년 학생. 이 작은 종이에 이런 문장을 적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대운은 우연히 그 쪽지를 읽고 조용히 웃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바뀔 수는 있다. 며칠 뒤 새 학기가 시작되며 학교는 새로운 학생들과 활기를 되찾았다. 교문 앞 새로 부임한 교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인사했다. 이 학교는 이제 누구도 외롭게 하지 않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 봅시다. 교정에는 새로 걸린 플래카드가 바람에 나부꼈다. 침묵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목소리로 바꿔나갈 시간입니다. 그날 대운과 하진은 조용히 도서관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물었다. 하진아, 지금 행복해? 하진은 긴 침묵 끝에 대답했다. 이름 없이 숨던 시간보다 지금이 더 나아. 대운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벚꽃잎이 교실 창문 너머로 흩날렸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학교, 괴롭힘의 고발을 넘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자리 잡은 침묵과 용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다운이라는 평범한 학생이 조용히 시작한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거대한 침묵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윤하진의 변화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람은 약하지만 누군가 단 한 번이라도 괜찮니? 라고 물어봐준다면 다시 세상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침묵의 바깥에서 손을 내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힘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반응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제2부에서는 이 변화 이후 학교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갈등과 성장, 그리고 또 다른 진실이 밝혀집니다. 계속 함께 걸어가 주실 거죠?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야기를 멈추지 않게 합니다. 감사합니다.